공부 잘하는 사람이 수술 잘하지 않거든요. 그럼 서울대 의대나온 선생님이 다 잘해야 되죠. 같은 성형외과 안에서도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. 수술에 실패하는 이유요? 일반적으로 최악이죠. 성공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. 나나TV 정미선 원장입니다. 안녕. 제일 많이 오는 거는 풀려서 다시 하러 오시는 게 제일 많죠. 메모했고 풀리고 다시 절개하러 오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. 얼마나 있다가 풀렸는지,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, 실이 단순히 풀어져서 다시 잡는 건지, 아니면 메모를 할 때는 그 실 자체가 약간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떤 건지를 좀 봐야 되고, 잘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뭐 다래끼가 났다든지, 아니면은 눈을 많이 문질렀는데 라인이 풀렸다, 이런 경우는 사실 메몰로 다시 잡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실 수 있어요. 그게 아니라 두꺼운데 한 번쯤 메몰로 미리 잡아보신 분들은 다음에 할 땐 절개하시는 게 맞죠. 일단 무조건 낮출 수는 없어요. 첫 번째는 피부 여분으로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봐야 되고, 두 번째는 눈매를 올려서 낮아 보이게 얼마나 할 수 있는지, 그거 두 가지를 체크를 해서 이만큼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죠. 절개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.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도 할 수 있죠. 그럴 때는 낮아지는 정도가 보통 한 1mm 정도 낮아지고, 라인 자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눈을 조금 더 똑바로 해서 눈매가 올라가면서 쌍꺼풀이 낮아 보이게 하는 페이크를 주는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는 절개 눈매 교정, 즉 피부를 일부 잘라내고 하는 상안검 눈매 교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,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경우는 살짝만 낮출 수 있는 비절개 눈매 교정도 약간 낮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높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. 근데 예전에 절개를 했는데 높이겠다, 눈꼬리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수술하신 엄마들이 많아요. 그런 경우는 높이면 밑에 있는 흉터가 엄청나게 보입니다. 기본적으로 아래에 만들었는 것도 없앨 수는 없어요. 절개했는 것도 다 방리하고 그런 유착된 걸 다 풀어주긴 하지만, 쌍꺼풀을 만들면 유착된 것뿐만이 아니라 라인 자체가 이렇게 약간 함몰돼 있잖아요. 유착은 풀어줄 수 있지만 함몰된 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눈을 떴을 때 보이는지를 체크를 하고요. 원래 기존 높이, 제가 요만큼 높였을 때 눈을 딱 뜨면 이렇게 싹 가린다,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, 올립시다 하고요. 만약에 난 더 높은 걸 원한다, 이렇게 높이면 사실 눈 떴을 때도 쌍꺼풀 라인 요 밑에 이렇게 선이 보이거든요. 가급적이면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. 예전에 수술하셨을 때 좀 깊게 진하게 라인 높이는 안 높은데 너무나 티나는 쌍꺼풀이 있을 때 흉터가 너무 보기 싫어요. 티남이 싫다, 깊게 팍 잡혀 있는데 그걸 좀 풀어달라. 깊다는 얘기는 이렇게 함몰이 팍 돼 있고 쌍꺼풀 라인 자체에 받쳐주는 조직들이 없다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그게 깊게 박혀 있는 거고, 다시 절개를 해서 그 사이사이에 조직을 다 보강을 해주고 닫아주면 쌍꺼풀이 팍 찍히는 경우가 그게 없죠. 보통은 그래서 예전에 수술했던 그 쌍꺼풀을 포함해서 한 1mm 정도, 일반 사람은 1-2mm 정도의 자를 여유분은 다 있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만 잘라버리고 다시 보강을 해서 닫아줍니다. 사실 저도 쌍꺼풀 수술을 안 했지만 눈을 감으면 피부가 덮고 있는 거, 처져서 함몰되어 보이고 함몰되어 있는 부분이 하얗게 색깔이 변해져 있어요. 그 자리만 안 타서. 그래서 수술했다는 얘기를 어릴 땐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.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보기 싫은 정도는 그냥 두는 게 맞고요. 너무 함몰되어 있어서 과하게 부담스러워 보인다 하면 그 자리만 살짝 절제를 해내는 경우를 추천드리죠. 주름이 막 여러 개 있어요. 처음에 주름이 여러 개 있는데 자기는 제일 작은 걸 하고 싶어요. 라인을 잡았을 때 위에 라인이 그냥 연한 선처럼 보인다, 주름처럼 보인다, 그러면 그거 해도 되고요. 그게 아니라 안 없어져, 두 개처럼 보여, 이러면은 제일 높은 걸 잡으시면 안 돼요. 유착을 풀어놔도 나으면서 유착될 수 있어요. 그러면 또 수술해야 되고, 그런 위험성을 굳이 감수할 바에야 그냥 적당한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맞아요. 원래 가지고 있던 라인이 살아날 수도 있고요. 원래 라인이 없었다면 유착이 돼서 들러붙은 거예요. 잘 안 없어져요. 안에 우리가 이제 지방 제거를 한다든지 속에 있는 걸 제거를 할 때 너무 많이 제거를 하면 안 되고, 눈을 떴다 감았다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조직들을 놔둬야 돼요. 슬라이딩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막들은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, 그게 뒤로 말려 들어갔다든지 지방이 너무 없어서 조직끼리 붙어버렸다든지 그런 경우라
사실은 이제 지방을 막 끌어내려가지고 쫙 깔아주는 게 맞습니다. 엄청 영향을 줘요. 흙 있는 데다가 나무 심는 거하고 콘크리트 위에 나무 심는 거하고 다르죠. 콘크리트 위에 나무 심으려 그러면 콘크리트 뚫어야 되지, 거기에다가 다각씩 흙 옮겨야 되지, 나무 심어야 되지. 복잡해져요. 전에 원장님이 안 건드리면 안 건드릴수록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. 근데 많이 건드렸다 그러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게, 제가 줄일 수 있는 게 좀 적어집니다.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, 첫째는 감각이에요. 경험도 중요한데 이게 사람이 타고난 걸 무시할 수 없어요. 빠르고 정확한 사람. 옷도 왜 잘 입는 사람이 잘 입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감각이 좋은 사람이 수술을 잘해요. 똑같이 파마해도 이쁘게 나온 사람 있고, 그 사람이 10년 경력이 됐건 20년 경력이 됐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. 솔직히 얘기해서 감각이 중요한 거죠. 손재주랑. 공부 잘하는 사람이 수술 잘하지 않거든요. 그럼 서울대 의대 나온 선생님 다 잘해야 되죠. 공부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, 최신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, 문제가 있는 거를 고쳐나가는 것도 중요하고, 다 좋은데 타고난 감각은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. 같은 성형외과 안에서도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. 얼마나 내가 고민하는 흔적들이 이제 세월에 녹여서 나오는 거라 계속 경험과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,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지 5년 이상 된다 그러면 웬만큼 비슷한 실력이라고 봐요. 어느 정도까지는 다 올라오는데 그 이상으로 좋아지려 그러면 사람 따라가는